오미크론 어떤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약을 먹는 게 그건 임신하고 계신 임신부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임신하고 계시면은 먹는 약도 조금 조심스럽다 그렇죠.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중재를 하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산모들 되게 많이 불안해요. 접종하셨냐고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7명은 안 하셨어요. 네. 불안하니까. 임신 전에 접종하신 분들 빼고는 10명 중에 7명은 안 하셨는데 걸리면 어떡하냐고. 접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어떤 접종을 해야 되냐, 파이자냐 모더나냐, 요즘에 나온 노베백스냐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오미크론이 상기도 감염이라서 기침을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인후통, 맞아요. 목이 되게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근육통, 열은 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미크론의 임상적인 증상을 산모들한테 보니까 인후통이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기침이었고, 인후통 같은 경우는 흔히들 타이레놀을 드시잖아요. 네. 타이레놀이 제일 안전한 약이고 뭐 이부프로펜이나 그런 계열의 약을 드셨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약들이 위험한 이유는 36주 언저리에 이제 분만이 남아있는 산모들, 분만이 네. 얼마 임박한 산모들은 그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태어난 신생아가 동맥관이 안 다치는 동맥관 개존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시는 거지, 한두 번 이부프로펜을 복용을 하셨다고 해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기침은 시중에 다양한 약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조금 안전하다고 생각한 게 그냥 코프 시럽 정도. 그 정도는 조금 챙겨 드셔도 되고, 증상별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자기가 어지럽거나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거나 하면 바로 병원 가셔야 돼요. 그건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숨이 찬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산소 맞아요. 공급이 안 된다는 네. 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네. 간과하실 수 있고 네. 잘 모를 수 있는데 그건 좀 민감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헷갈릴 것 같아요. 산모님들은 일단 배가 많이 불러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도 내가 좀만 움직여도 원래 숨 찼으니까 네네. 이걸로 조금 안 움직여도 숨이 차요. 감염이 네. 되면. 수분 섭취 되게 중요해요. 인후통이 있을 때 목이 잘 안 넘어가잖아요. 네. 통증이 있을 때는 목에 냉찜질을 하는 것도 실제로 도움이 돼요. 네, 그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을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주는 게 좋아요. 수분 섭취가 잘 돼야지 또 열이 나면 탈수 현상이 생길 수 맞아요. 있거든요. 네. 산모분들 중에 이제 오미크론에 감염이 됐는데 소변 색깔이 진하다. 그러면 자기가 먹는 물의 양이 적은 거예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지 애기한테도 영양분이라든지 산소도 많이 가고 하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숨찬 증상, 어지럽거나 가슴 답답한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 거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도 많이 먹어주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약도 아세트아미노펜 이런 약은 괜찮은데 이부프로펜도 먹어도 되지만 나중에 36주 지나서 많이 먹는 게 위험한 거지 한두 번은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산모들은 기본적으로 몸에 체액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잘 부어요. 특히나 하기도도 그렇지만 상기도 감염이 되는 게 어느 정도 오미크론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합병증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산모들에게 더 취약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산이라든지 산모 자체에 대한 합병증 말고 임신 예후에 대한 합병증은 안 좋은 걸로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조산, 뭐 사산, 그리고 이제 성장지형 그런 부분들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안 좋은 걸로 다 알려져 있지만 산모 몸 자체에 대한 거는 자궁이 커져 있고 엄마랑 태반이랑 애기한테 산소 요구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호흡기 감염은 산모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미크론이 이렇게 정말 많이 진짜 많은 거잖아요. 그렇게 노출이 됐을 때 산모님들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치료를 또 바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임산부에 대한 부서가 있어요. 따로 관리를 해요. 감염 취약자들한테 관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미크론이 감염이 되더라도 이 병원에서 당장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병실이 다 차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산모들은 따로 관리를 해서 전원을 다 알아봐줘요. 그렇게 지금 시스템이 돼가고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7일이나 14일이나 지나서 그렇죠. 격리 해제. 경우에도 추적을 해야겠죠. 네, 맞아요. 산전 관리를 뭐 더 면밀하게 그렇죠. 해야 되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던 태반을 분석을 해보니까 확실히 염증 세포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염증 세포들이라고 하면 결국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쵸. 혈관을 예를 들면 혈관이 이게 파이프가 있으면 염증 세포가 그 혈관을 공격을 하면 혈관의 벽이 두꺼워져. 혈관이 막히면 8차선 도로가
4차선이 되니까 애기한테 조금 혈액량이 영양분들이 더 적게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셨던 산모들은 초음파도 그렇고 애기 성장에 대한 부분은 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기가 잘 크고 있다가 잘 크고 있다가 잘 안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 지연이 네. 되는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실제로 저희 외래에 오신 산모들도 성장 지연이 꽤 있으세요. 네. 코로나 감염이 됐던 네, 네.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안 걸리는 게 가장 최선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걸리더라도 증상 자체가 1차, 2차, 3차를 맞으신 분이랑 1차, 2차를 맞으신 분이랑 또 달라요. 우리가 돌파 감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돌파 감염의 의미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 뚫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2차까지는 한 40%의 예방률이 있고 3차 부스터까지 맞으면 70%의 예방률이 있는데 그 예방률보다는 만약에 돌파 감염이 돼서 가볍게 지나가느냐. 어제 한 분 오셔가지고 오신 이유가 자기는 2차까지 맞았는데 자기가 임신인 줄 모르고 약을 너무 많이 먹었대요.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증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돼서 오셨더라고요. 저희 배에. 그래서 그런 정도로 백신 자체가 경하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좀 많이 힘들게 넘어가느냐 중증으로 가느냐 그것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아기는 괜찮으세요? 지금 5주라서 아, 진짜 초반에 이제 초반이지. 지금 아이고, 7주였죠 걱정이 이제. 네. 그래서 걱정돼서 오셨더라고요.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분만을 해야 되는 산모인데 코로나에 걸리셔서 분만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못해서 결국에 헬기를 이송해서 제주도까지 가서 이제 출산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출산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른 기사도 본 게 이제 보건소인가 1차 병원인가 거기서 코로나 감염된 산모를 복장은 다 하시고 또 출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부에서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만이 가능한 병원들은 기본적으로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고 일본에서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다 전화를 해봐도 안 되는 경우는 신생아실 문제 그리고 수술실 문제 그런 게 걸렸을 때는 힘든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오미크론에 감염된 산모를 제왕절개를 주로 하는데 그 이유가 최대한 아기가 산모한테 노출되는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왕절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산모가 출산을 하고 수술실이 맞춰줘야 돼요. 무균적인 수술실이 있어야 되고 입원실은 나중에 격리실이 따로 있는 병원 대부분이 코로나 격리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수술실 그리고 신생아실 감염된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음악 격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세 박자가 맞춰져야지 그 산모가 분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로 갔던 이유도 그 세 박자가 다 맞춰지는 하나만 빠져도 못해요. 그니까요. 얼마 전에 제 로컬에서 산모분이 오셨는데 양수가 터는데 열이 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응급실 격리실이 다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 앰뷸런스에서 조금 보고 있다가 응급실에 들어오자마자 나오셨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받았거든요, 얘기를. 네, 들고 올라오시던 네, 들고 이제 신생아 좀 하자. 뛰어 올라왔는데 근데 다행히 그 산모는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진짜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산모가 분만을 하려면 수술실, 산모가 입원할 수 있는 격리실, 입원할 수 있는 격리실 세 가지가 갖춰져야 네. 돼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헬기를 이용해서라도 네.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부터 우리 이국정 교수님께서 좀 헬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환자 이송에 있어서 하는 것들은 출생 후 신생아 전원 같은 경우도 네. 헬기로 가고 미국이나 일본만 해도 뭐 엄청나게 네. 잘 하고 활발하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꼭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산모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 내가 감염이 됐는데 분만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 언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이런 그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럴 것 이렇게 같아요. 아기한테 네. 옮길까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일 정도 격리 기간이 지나면 보통 바이러스가 92% 정도는 전파력이 좀 떨어진다고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좀 풀었습니다. 그렇죠. 네, 양성이 풀었죠. 네. 돼도 그냥 아기랑 같이 있게끔 그렇게 해도 안전할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이제 풀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 안정되고 여러 가지 병원 전국의 네트워크나 뭐 이런 것이 조금 안정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최소 7일이고 2주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그쯤으로 해서 분만 일정도 잡으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우아한 사랑입니다.